네. 자, 창문으로 뛰어갔대. 뭐를 희망하면서. 네. 자, 살짝 별표. 요런 것도 약간 지금은 뉴스 지문이지만 이런 것도 고등 내신의 함정으로 될 수가 있어요. 자, 10초 줄게.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해석 문장 희망하면서 되잖아. 그치? 이러기를 희망하면서. 근데 이건 뭘 의미할까? 자, 간단한 문법을 설명하자면 호프라는 동사라는 건 우리가 과이소 동사라고 얘기해요. 들어본 사람? 과이소.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안타깝게 표현하는 동사라고 해. 그래서 과이소 동사라고 얘기하는데, 즉 희망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실 근거한 거니까 뭐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게 이제 모고 지문이나 이렇게 뭐 경제 지문이나 이런 게 나올 때는 이런 게 되게 함정 문제로 많이 나와요. 너희들이 예를 들어 대학을 갔는데 나는 대학 가는 걸 희망할까? 아니죠. 그렇지? 원트와 호프는 달라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트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래 라는 정도의 동사고, 호프는 이미 있던 일이어가지고 나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걸. 그래서 여러분들 I wish나 I hope가 문법에서 배웠겠지만 가정법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온 세상이 화이트 월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화이트 월드야 아니란 얘기죠. 그치? 됐죠? 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커튼을 젖혔을 때 당연히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블랭크를 딱 뚫렸을 때 무언가 약간 네거티브한 플로우가 진행이 되겠구나. 누구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는.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돼서 포인먼트 같은 것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됐지? 됐지?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지 않는 또 다른 해였다. 됐죠? 네, 눈이 안 왔대. 그래서 자, 교수가로서 그는 알고 있었지. 그치? 네, 누구 별표. 자, 뉴스 지문은 사실 고등학교는 문법 따로 독해 따로의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부교재에서 모든 걸 다 출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는 문법 독해 사실 어느 정도 나눠져 있잖아. 쉽게 얘기해서 교과서 본문은 뭐 독해겠지, 그치? 물론 뭐 본문 안에서 문법 약간 바꿔치기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보통 중학생들이 내신을 준비할 때 교과서 1과 2가 본문은 약간 독해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핵심 문법 따로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문법은 뭐 이번에 1과 문법 이거네, 그러면 그거 열심히 조지면 되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교재에서 통째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같이 어느 정도 조금 생각하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이후의 이름은 뭐죠? 5글자. 뭐. 무슨 사야? 사. 관계대명사일까? 아니에요. 왜? 선행사가 없으니까 이런 건 의문사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됐죠? 네. 의문대명사. 그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된 예측을 비난을 할 건지 그는 알고 있었어. 됐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다? 예측을 해서 눈 내리는 묘사를 뭘로 그렸다? 글로 스토리로 그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눈이 뒤덮인 크리스마스를 언제나 상상을 했습니다. 자, intrigue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뜻이죠? 얘들아,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지금 여기에 A번의 정답이 뭘까? 그래, A번의 정답이 요 단어야. 요 단어를 이제 어용 변환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뭐 단어를 나름대로 외웠어, 그치? 그래서 기본 어휘 정도는 누구나 다 알겠지, 그치? 이해되죠?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 약간 모르는 단어 같다, 그런 거는 중요한 단어란 얘기야. 알겠어? 이해되죠? 나는 이 단어 잘 모른다, 그러면 그게 되게 중요한 단어라는 얘기예요. like 알잖아, 이미지 알잖아, 그런 건 안 중요해. 알겠죠? 됐죠? 네, 그래서 자, 무슨 뜻이에요? 야, 한 명은 알겠지. 무슨 뜻이야? 단어를 열심히 외웁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단어를 몰랐는데 이걸 어떻게 맞추지? 자, 그리고 팁 하나 보여줄게. 야, 황정음이 43억을 횡령했댄다. 자, 내가 이거 얘기했나? 너네 다음이라고 아니? 다음 알아? 보통 네이버나 구글 쓰지, 그치? 이거 얘기 안 했어, 내가 다음? 다음 얘기 안 했어? 오늘 처음 봐? 자, 이 사이트랑 카카오랑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그치? 이렇게 봤을 때 자, 봐봐. 웹스터라는 사전이랑 카카오랑 제휴를 맺었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옥스포드랑 제휴를 맺었어. 옥스포드는 문법이 들어있지 않는 사전이야. 그냥 디피니션만 있는 사전이고, 웹스터란 사전이 그 문법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전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거기 사이트랑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네이버 사전은 문법적인 내용이 거의 안 나와. 그냥 각각의 단어의 뜻만 나오는데, 다음은 어떤 단어를 누르면 그 단어의 당연히 뜻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문법도 어떻게 쓰이는지 이렇게 나와요. 전치사는 뭐를 써야 되고,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어떤 문법을 막 공부를 하다가 나는 이게 뭔지 용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런 거 요 다음 사전에서 찾아보면 돼.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deprive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A of B의 형태로 쓰는구나.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용례도 나오고, 심지어 뭐 예를 들어 기본 문법 단어 말고 문법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 있잖아.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용례가 많이 나와요. 그치? 굉장히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뭐 should 대신 would를 써야 된다, 뭐 가정법으로도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뭐 be used to 옆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문법적으로도 나오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랑 뭔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알겠지? 그치? 그래서 헷갈리는 것도, 예를 들어 문법에서 insist라는 단어 중요하잖니? 그치? 그것도 치면 이렇게 어법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타동사 그리고 언제 should를 써야 되는지, 그치?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절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문법들도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결국엔 무슨 뜻이야? 현혹시키다, 뭐 속이다, 음모를 꾸미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됐죠? 그래서 얘를 뭐 속이다, 현혹시키다, 뭐 음모를 꾸미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니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공부할 때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모르는 단어라는 건 중요한 단어란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단어는 내가 조금 이런 다양한 뜻이 있구나라고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항상 언제나 눈이 가득 찬 크리스마스라는 거 결국엔 자기를 속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상상하는 게 사람들은 좋았다.
자, 그래서 그가 자랐을 때 12월은 특별히 뭐 눈이 오는 달은 아니었어요. 그치? 그러나 어쨌든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팔고 레스토랑에서는 눈이 실제로 오지 않기 때문에 가짜 눈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보는 했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만일 그들이 그곳에서 살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대를 사람들은 어디에서 할까요? 라고 질문의 대답이 이하죠. 학자들은 그게 어디로부터 나온다? 문화적인 메시지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한대. 됐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해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1분 드릴게요. 다시 풀어보세요. 지금 해석 다 해줬잖아. 1분 드릴게. 이거 채택된 지문이야. 이거 알아야 돼. 해석을 다 해드렸는데도 틀린다는 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됐어? 자, 해볼게요. 1번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야. 1번 얘는 어렸을 때 눈이 안 오는 크리스마스를 보고 아까 뭐라고 했다? disappoint, 즉 실망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뜻과 동일하겠죠. 1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dissatisfaction이 뭐와 동의어라는 것만 알면 disappointment와 동의어라는 것만 알면 뭐 1번은 당연히 쉽게 해석됐을 거고 2번 자라서 지오그래피를 뭐 했다? 가르쳤대. 뭐 이건 뭐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렇지? 교수니까 당연히 이거 가르치겠지. 그렇지? 그래서 2번은 쉬웠고 3번 자 이런 걸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뭐죠? 이거 배웠잖아. 이게 뭐지? 부분, 부정. 그러면 자 12월 동안 눈이 아예 안 내린다는 거야? 내릴 때도 있다는 거야? 내릴 때도 있고 안 내릴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치? 네. 하지만 여기서는 눈이 안 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됐죠? 알겠지?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항상 희망하지만, 그치? 항상 희망하지만, 눈이 안 내려. 자, 그래서 눈이 안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려고 뭐를 한다? 뭐 카드도 주고받고 식당에서 뭐 인공눈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느낌도 낸다고 했고요.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걸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믿잖아, 그치? 올해는 좀 눈이 내리기를. 근데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지? 문화적인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 이게 이거의 대답이었죠, 그치?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말.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당연히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서 눈을 보는 게 어렵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뭐를 하고 있어? 그래도 올해는 눈이 좀 내리기를 희망하면서, 물론 자기들이 속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눈이 좀 내리기를 희망했어. 자, 당연히 여기 첫 단어는 쥐가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변형하시면 되겠죠. 그치? 네. 됐지. 그래서 아담슨에 따르면 찰스 디킨스는 항상 뭐를 묘사하곤 했다? 눈이 내리는 날을 묘사하곤 했다. 옛날 사람이니까 무슨 동사? 과거 동사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요 정도는 어용 변화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치?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간단한 문법 갑니다. 이 동사와 이 동사는 문법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야. 얘는 무슨 동사일 거고 얘는 무슨 동사일 거야? 다시. 얘는 무슨 동사고 무슨 동사야? 얘는 무슨 동사? 자동사. 얘는 무슨 동사? 타동사. 그럼 우리가 문법적으로 자동사랑 타동사는 어떻게 나눠? 자동사 앞에 뭐가 와야 돼? 전치사. 타동사 앞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 알겠죠? 됐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쌤, 우리가 왜 자동사 타동사를 왜 알아야 되나? 왜 알아야 돼? 자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러니까 자동사라는 거 알면 끝나? 자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절대로 수동태가 안 된다. 뭐 간단한 문법이니까 설명했습니다. 됐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지문. 자, 그래서 자, 이 디킨슨의 글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permeate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중요한 단어라고. permeate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죠? 스며들다, 스며들다, 스며들다. 그치? 스며들다. 네. 즉 우리의 상상과 뭐했다? 관련성이 있었다. 자, 이 사람은 언제 이렇게 가장 추운 영국 기간 동안 자라왔어. 뭐 이유로? 1960년대 이후로. 그리고 그들의 짧은 스토리와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은 뭐처럼 보였다? 그의 굉장히 인상적인 한 해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대. 라고 또 이 사람이 썼대. 아,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크리스마스 캐롤과 스토리가 얘한테는 중요한 의미였구나. 됐죠? 됐죠? 자, 그래서 너무 so icy cold죠. 너무 추웠어, 그치? 너무 추워서 어디 강이? 탐즈강, 템스강이 얼었어. 1814년 2월에 런던은 이걸 기념을 하면서 마지막 얼음이라고, 그 해년도 마지막 얼음이라고 기념을 했대. 그것을 다시 말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서, 그 얼음 위에 앉아서 텐트를 피고 무언가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너무 깡깡 얼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는 누구냐? 너무 깡깡 얼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는 누구야? 코끼리. 코끼리. 적당히 얼었는데 코끼리가 그 위에 걸어갈 수 있어? 없잖아. 그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코끼리가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듯이 깡깡 얼어야죠. 그치?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캠핑도 하고 그리고 텐트도 치고 코끼리를 강 위에서 걸어가게끔 해서 이날을 축하를 했다.
설먼 디킨슨 입장에서는 1811년에 태어났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는 아주 쓰라린 추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 아, 너무 추웠기 때문에. 그치? 자, 시간이 흘러 디킨슨이 자신의 소설과 스토리를 뭐 했을 때, 쓰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양의 글을 썼고, 그쵸? 네. 됐지?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그 글을 통해서 되돌아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추론할 수 있는 걸 골라볼게. 자, 이런 문제 풀 줄 알아야 돼. 1번. 디킨슨의 글은 notable, outstanding 중요한 단어입니다. notable 무슨 뜻이죠? 주목할 만한. outstanding, 뛰어난. 디킨슨은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아니죠. 그치? 왜? 영국에서 이미 유명해요, 얘는. 그치? 됐지? 영국에서 유명합니다. 그 다음, 영국은 가장 추운 겨울을 경험했대. 언제? 15세기 때. 아까 뭐라고 했죠? 1690년대는 15세기가 아니라 17세기죠. 그치? 물론 가끔 이런 아이들 있다. 물론 여러분들은 A레벨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안 할 거지만 이거 예를 들어 어디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봐봐. 되게 나 깜짝 놀랐다. 예를 들어 뭐 1680년이라고 치자. 그럼 앞에가 16이잖아. 16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치불이치 문제로 나왔을 때 이걸 세기로 표현했을 때 16세기. 이게 맞니? 그러니까 앞에 숫자니까 쌤 16이니까 16세기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어야 됩니다. 연도와 세기는 동일한 숫자가 아니야.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지금 몇 세기야? 올해 2025년이잖아. 몇 세기야? 21세기야. 100년 까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물어볼게. 1680년대는 어디 갔어? 1690년대는 이거는 16세기야, 15세기야, 17세기야. 야, 연도에다 세기는 플러스 하나 더 하는 거라고. 다시 지금 2025년이지 2020이지 20세기 아니라니까. 지금 21세기야. 1690이야. 16세기야, 15세기야, 17세기야. 17세기. 알겠어요? 그래서 가끔 이것도 계산하지 못해가지고 일치불이치 문제 틀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숫자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플러스 1 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그러면 얘는 거꾸로 갔지, 그치? 뭘로 가야 돼? 17로 가야죠. 됐죠? 네, 그래서 틀린 거고. 알겠죠? 네. 3번. 자, 이 강이 수십 년 동안 뭐 했기 때문에 너무 깡깡 얼었다. 심지어 언제도 겨울에도. 됐니? 자, 그러면 추론할 수 있는 거 골라볼게. 집중. 이거 해석 잘해야 돼. scarce 대시 무슨 뜻이야? 얘들아 30초 줄게. 이거 시킬 거야. 3번 문장 해석해봐. 단문대에서부터 못해. 자, 그래서 단어 중요합니다. 봅니다.
스케어스 원래 형용사로서는 뭐라고 해석해? 부족한. 그럼 이거 만약에 즉독치게 하면 템즈, 강의, 며칠 동안만 어는 건 부족하다. 어디? 심지어 겨울에도. 그게 아니라 it is scarce that은 한 단어로 뭐라고 해석한다? scarcely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지? scarcely, hardly, rarely, barely, seldom 이러고 해서 어떻게 해? 거의 뭐뭐하지 않다죠. 즉 이걸 정확히 해석하면 템즈, 강의, 겨울에 심지어 겨울에도 딱 며칠 동안만 어는 건 거의 없다. 그러면 며칠 동안만 얼 일은 거의 없다는 거는 언제 온다는 거야? 계속 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되죠? 그럼 아까 말했잖아. 심지어 여기는 뭐다? 2월에도 얼어. 그냥 막 코끼리 지나지고 댕겨. 그러면 템질강은 며칠만 어는구나가 아니라 며칠만 어는 게 아니라 계속 어는 거지. 그치? 겨울 동안은. 이해되시죠? 됐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 근데 이걸 만약에 스케어스를 부족하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정답 절대 못 고르죠.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언제 1814년 동안 셀러브레이트 했대 뭐라는 거니? 그치? 자, 티켓스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작가가 되기로. 언제? 젊었을 때 작가가 되기로. 이 사람이 작가가 된 건 팩트야. 맞지? 유명한 작가가 된 건 팩트인데 언제부터 이 사람은 작가 되기로 결심했어? 그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추론해 볼 수 없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러나 꼭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옛날 옛적부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일반적으로 평범하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명확하게도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정의라는 건 뭐다? 의미를 해. 어떻게? 놀라울 정도로 complicated,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해? 크리스마스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됐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동의. 이건 무슨 뜻이야? 반대. 됐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라는 건 그냥 딱 정의 내리기가 복잡하다는 거에 동의인지 반대인지는 어디 나와 있어? 이 문장에 나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딱 규정 짓는 건 뭐다? 딱 하나의 스노우플레이크, 뭐다? 눈꽃 한 송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뭐를 한다? 크리스마스구나 라고 정의를 내린대. 언제? 12월 25일 24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됐죠?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그러한 현상은 뭐하지는 않아? 일반적이진 않거나 아니면 드물지는 않아. 이것도 있다 할 거야. 자, 과거 50년 동안은 30번 이상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작은 소녀가 크리스마스의 창문을 보고 우와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라고 이러한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됐지? 되셨죠? 그럼 화면 봐. 본문하고 똑같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잘 봐. 여기는 컨텐션스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놀랍게도 복잡하다. 근데 여기가 so였어. 됐지? 그러면 A, so, B는 무슨 관계? 순접 관계. 알겠습니까? 됐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기는 그냥 글에 뻔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뭐 당연히 맞출 수 있었겠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 실제 뭐 시험 문제에 빈칸 추론으로 나왔다고 치면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뭘 보고 내가 이걸 골라야 돼, 이걸 골라야 돼? so는 인과관계야. 그러면 순접 방향인데 분명히 복잡하다라고 나왔어. 맞지? 이거 팩트야. 복잡해. 크리스마스 딱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 복잡해. 근데 여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다라고 딱 규정 짓는데 아주 명확하게도. 그러면 아까 말했지. 이걸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지 이걸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지 되게 복잡하다라는 건 딱 보자마자 오케이 이건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라고 디피니션 정의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딱 보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다라고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 건 아니겠구나라고 누굴 고를 수 있어야 돼? 얘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게 진짜 문제야. 알겠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이번엔 자, 화면 봐. 동일한 원리야. 여기는 왜 레어야 그러면? 여기는 왜 레어야? 이걸 할 줄 알겠지, 그치? 여기는 왜 레어야? 레어가 뭐다? 무슨 뜻이다? 드물다, 희귀하다, 많다, 적다? 적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부정어 있으니까 많다라는 거잖아. 여기 블랭크 뚫으면 뭘 보고 여기 레어 고를 수 있어야 돼? 지난 50년 동안 30배 이상이나 많이 일어났대. 많이 일어났대. 맞지? 이해되시죠? 네네. 많이 일어났다라는 건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적지 않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레어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빨리 갔다 와. 뭐 갑자기 화장실 와. 소보는데 씨. 네. 자, 그래서 자, 만일 눈 한 꽃송이라도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면 아무도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아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라고 아담슨이 얘기했고, 비록 누구 전문가, 기후 전문가가 오피셜로 이건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규정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됐지? 자, 그래서 BBC는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어떤 거 더욱더 많은 정보를 도대체 크리스마스의 개념이 뭡니까? 라고 정의를 물어봤고 무려 몇 개? 200스테이션 그 이상의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자, 눈이 쌓이던 1862년과 그리고 260의 각각 다른 지역을 리포트해 본 결과 자, 대부분의 이 스테이션에 눈이 쌓이지 않았다라는 정보가 발견이 됐대.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1월과 언제 3월 사이에서는 뭐를 보기 힘들다, 눈을 보기 힘들 거라고, 그치? 근데 봐봐, 자 여기서 잘 봐. 이걸 far more likely to는 원래는 해석하자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알겠죠? 됐죠? 그러면 분명히 별로 눈 안 내린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 왜 눈 내릴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지? 뭐와 비교해서 12월과 비교했을 때 1월과 3월에 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비교 대상이 몇 개야? 1, 2가 아니라 얘네가 1이고 얘랑 비교하는 거야. 알겠지? 됐죠? 네. 그래서 가끔 뭐 이런 것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며 12월보다는 1월부터 3월까지 뭐가 더 눈이 더 내릴 것 같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러면 4번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는 뭐 본문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정답은 5번이고 4번 문제 풀어보세요. 모두 고르시오야?
됐나요? 자, 1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딱 정의 내리는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측정 방법은 굉장히 뭐하다? 필수적이다, 근본적이다, 맞다라는 얘기예요. 1번 정답이죠. 그치? 왜? elementary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알고 있어? 초등학교라고 알고 있죠. 그치? 초등학교는 쉬워 어려워? 쉽지? 그치? 형용사로서 뭐다? 간단하다는 뜻이야. 심플이에요. 알겠습니까? 갑자기 왜 초등학교가 왜 나와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를 정확히 해석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딱 규정이 내리기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측정 방식은 단순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컴플렉스 복잡하다고 했어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단어가 틀렸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딱 정의를 어떻게 내린다? 하나의 눈꽃송이라도 떨어지면 여기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했으니까 2번은 맞고 3번 인정했습니다. 뭐다? 그렇지, 공식적인 정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해했죠. 너도 나도 여기저기 막 다르니까 must 아까 나 어디 갔냐? must have 반드시 공식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나와 있었고요. 자, 4번 정답이에요. 어디 틀렸죠? 이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아까 측정 장소에서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다는 장소만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럼 전체적으로 측정 장소가 이게 많은지 적은지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즉 다시 말해 이게 우리가 눈이 내리는 걸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100개 스테이션을 지정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이 정도면 충분한지 아니면 한 200개 지어야 되는지 이런 글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죠? 그래서 스테이션의 숫자가 불충분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 4번. 됐지? 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 문장이었죠? 12월과 비교해봤을 때 compare to December가 뭐지? in December. 그리고 there are more chance to snow from January to March가 뭐다? between January and March. 즉 12월과 비교해봤을 때 1월과 3월 사이가 더 눈이 내릴 것 같다. 됐죠? 네. 그래서 그대로 패러프레이즈 한 겁니다. 12월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눈이 내릴 것 같다. 어디? 1월부터 3월까지. 됐지?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입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 문장이니까 요거는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정답만 맞출게요. 2번, 4번. 7번에는 1번. 7번은 단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자, 유형 갈게요. 138페이지 핍니다. 자, 얘들아 이거 지문 채택한 지문이어가지고 설명했으니까 꼭 내용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정답부터 쭉 맞춰보고 주로 틀린 거 위주로 몇 개만 설명할게요. 정답 1번에 2번. 요약은 좀 쉬웠죠? 그 다음에 2번에 1번. 3번에 1번. 됐죠? 4번도 1번. 그치? 자, 5번 갈게요. 5번에 5번. 6번에 3번.
7번에 1번 8번도 1번 9번에 1번 10번에 1번 됐죠? 자 여기까지 좀 중요한 지문 하나랑 그 다음에 질문 받는 지문 하나 정도 해볼게요. 자, 이 10개 지문 중에서 4번 지문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4번 지문 맞춘 사람 손 들어볼까요? 그거 좀 되네? 네. 자, 볼게. 자, 생물학적 유기체 뭐를 포함해서 인간 사회를 포함해서 뭐가 있건 시장이 있던 없던 그치? 시장이 있던 없던 됐죠? 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요 단어입니다. 디스카운트. 동의어 뭐 있죠? 보통 디스카운트라고 하니까 자꾸 뭐 가격을 깎다라고만 기억하는데 사실 모고에서는 진짜 그런 뜻으로는 거의 안 써요. 알겠습니까? 네, 디스카운트 무슨 뜻이에요? 디스카운트 무슨 뜻이야? 카운트가 무슨 뜻이야? 세다 말고. 그래요. 네. 자. 완벽 동의어예요. 알겠습니까? 과소평가하다는 소리야. 알겠지? 평가절하하다. 그거 별론데? 이런 느낌이에요. 됐죠? 이거 맞춘 애도 어떻게 맞춘 거야? 이 단어 알아야 맞추는 건데. 자, 어쨌든 자, 모든 생물학체는 인간 사회를 포함해서 모든 생물학체는 어쨌든 distant output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현재에 이용할 수 있는 뭐에 근거하여? 미래, 어떤 미래?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된 위험에 근거하여 어차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거를 통해서 뭐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야, 이 말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맞췄지, 이 문제? 자, 화면 잠깐만 보세요. 이런 건 엄청 수능 유형에서 많이 다루는 소재란 말이야, 얘들아. 봐봐. 야, 영어로 하기에는 니네가 지금 수능 특강이니까 너무 어려울 테니까 한글로 할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잘 봐. 이런 걸 뭐라고 해? 어디 갔니? 손실 회피라고 얘기해요. 이런 개념을.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수능이랑 내신에서 많이 다루는 개념이야. 한글로 읽어. 손실 회피가 뭐냐면 지금 당장 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서 100만 원에 50만 원을 뺏어간다. 이거와 먼 미래에 내가 100만 원이 있을 때 그때 뭔가 50만 원이 뭔가 줄어든다라는 예시를 줬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 더 집착해? 지금 당장, 지금 현재에 집중한다고. 알겠습니까? 왜? 미래는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심리가 사람 기본한테 누구나 다 있으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알겠지? 즉 미래 자체가 뭐하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도 지금 있는 걸 지키고 싶어하는 거지 미래에 내가 더 많은 걸 얻을지 그때 가서 잃을지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해? 손실 회피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됐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단한 깨알 배경 상식 알고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손실 회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 보니까 자꾸 뭐 한다? 사람들은 지키려고만 해. 지금 당장 있는 걸. 알겠지?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해. 미래는 중요치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작가는 이 손실 회피에 관련돼서 찬성하는 입장이야, 반성하는 입장이야? 반대하는 입장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딱 그 눈앞에만 보는 거잖아. 그쵸? 네, 그 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자, 요 문장 30초 줄게. 요거 좀 정확히 한번 해석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지. 아까 여기 앞문장을 해석해줬잖아. 그거하고 약간 연결지어서 좀 진지하게 아 이런 말이겠구나. 자, 자꾸 추론 능력 키우셔야 됩니다. 자, 직독직해부터 먼저 할게요. 직독직해를 하자면 투자와 결과물의 타이밍이 변한다. 매우 뭐에 따라?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그러므로 강력한 경우가 있다. 뭐를? 이 에너지의 대체안으로 평가하려고 했을 때 시간을 통합하려고 하는 강력한 경우가 있다. 직독직해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떤 에너지를 평가를 할 때 이 에너지에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럼 여기서 왜 갑자기 타이밍이 나온 거야? 사람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 미래에 저게 뭐가 될지 관심 있다 없다? 없어. 지금 당장 내가 써야 된다고. 알겠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뒤에 글 읽기도 전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 아, 사람들은 지금 관련성 있는 지금 당장에 뭔가 에너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게 손실 회피잖아. 됐지?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는 그것의 아웃풋은 뭐 하기 전에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투자가 발생을 합니다. 뭐와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의 화석 연료를 추출했을 때와 다르게 평가가 된대. 즉 아웃풋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인풋의 기간이 좀 더 길 수도 있대. 이러한 모든 예측 가능한 과정을 포함해서 다시 말해 화석 연료는 특별히 누구와 천연가스나 석유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에너지로서 가장 뭐를 가진다? 질적인 어드밴테이지를 가진다. 누구를 뛰어넘어? 재생 가능한 많은 기술을 뛰어넘어. 이걸 다시 말해 우리가 왜 그러면 화석 연료를 일단 우리가 좋게 보는 거다? 여기다 빈칸 뚫렸죠. 왜? 지금 당장 이득이 있으니까.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템포럴은 현재죠. 현재 지금 당장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대체 에너지가 뭐가 되든 말든 사람들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지금 당장 뭔가 아웃풋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됐죠? 네, 이렇게 맞췄지? 자, 그러면 보자. 어떤 사실 사람들은 어떤 아웃풋을 좋아해? now, 현재 아웃풋을 좋아해. 맞지? 미래 아웃풋은 별로 관심이 없어. 미래가 뭐 될지. 됐지? 아시겠죠? 너희도 마찬가지잖아. 너희가 장차 나중에 대학을 가서 무슨 과를 갈지에 관심보다는 지금 당장 오늘 제 시험을 패스를 할지 말지 집에 일찍 갈 수 있을지 이거 관심 있잖아. 그 얘기라고.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화석 연료는 아까 화석 연료는 사람들 기준에서 포지티브 플로우야, 네거티브 플로우야? 집중 안 해. 아까 뭐라 그랬어? 분명히 퀄리티, 어드밴테이지를 가진다며. 뭐가? 화석 연료가. 그럼 어쨌든 최소한 이 지문에서 사람들은 화석 연료에 대해서 좋게 봐, 나쁘게 봐? 좋게 보지. 왜? 퀄리티 어드밴티지가 있대잖아.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하니까.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것은 작가가 바라봤을 때 긍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B번엔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good, 긍정어가 나와야죠. 그러면 renewable energy는 비교 대상이 뭐야? 얘네는 미래의 얘기잖아. 나중에. 그치? 즉 사람들은 미래의 에너지보다는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에너지에 더 뭐를 한다? 집중을 한다. 이해되시죠? 됐지? 그러면 now라는 단어가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이야? 2번. 지금 당장 이용 가능합니다. 딜레이는 미루다 연기하다니까 아니고요. 편리한 불편한, 편리하냐 불편하냐 얘기는 아니죠. 그다음에 5번 더 충분한 불충분한의 양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immediate 무슨 뜻이지? 즉각적인이잖아. 그치? 지금 당장. 됐죠? 그러면 최소한 1번, 2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화석 연료에 관련돼서 사람들은 좋게 생각한다, 나쁘게 생각한다, 아니면 별 생각 없다. 좋게 생각한다. 그치?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먼 미래에 그거보다 훨씬 더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아까 다시 솔직히 손 들어봐.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어떻게 맞췄어? 이렇게 맞췄어? 여튼 뭐 그래 맞췄으면 돼요.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아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매번 수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뉴스 좀 했어요. 이거 채택된 지문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합니다. 알겠죠?